네. 자, 완벽한 문법 초석편. 자, Red Course입니다.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초석편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의 오리엔테이션을 위해서 제가 스튜디오에 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이 이제 온라인 친구들한테 적합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따로 별도로 시간 내서 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잘 알려드릴 테니까 이 강좌는 도대체 뭐야? 라는 그 방향을 오늘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 얘기 먼저 하고 시작을 할게요. 한양대학교 공대에 합격한 친구인데 여기서 제가 가장 언급하고 싶은 거 딱 하나만 얘기한다면 극한의 효율이에요. 이 친구 수강하기가 이렇게 되었더라고. 극한의 효율이었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추구하는 게 효율인데, 그러면 시간을 적게 들이고 합격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쨌든 강좌를 수강한다는 거는 효율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이상의 효과를 내는 게 가장 첫 번째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합격한 학생이 이제 효율이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어떤 면에서 얘기하는 거냐면 논리 독해에 접목되게끔 수업합니다. 이게 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문법을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기명 편입에 있으면서 14년, 15년 동안 있었지만 얼마나 방대한 기출을 제가 풀었겠어요. 14년치만 풀었을까요, 제가? 그 외의 것도 다 많이 풀었겠죠. 그러면 독해 논리를 염두하면서 문법은 어떻게 공부하기 좋더라라는 그 방향성이 제가 세워졌거든요. 근데 저의 문법은 어떤 점이 다른지 조금 더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두 번째 후기가 이 친구가 저한테는 되게 많이 귀감이 됐는데, 영어를 그렇게 잘하던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양대학교 이과의 특정 학과는 영어 100% 전형이 있어요. 근데 그 학교 커리큘럼을 제가 알고 나서는 영어 100%인 이유를 알게 됐는데, 영어에 많이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 커리큘럼이. 근데 영어 100%로 한양대를 뚫은 학생입니다. 이과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직접 합격, 제가 적은 게 아니에요, 이거. 이 친구가 쓴 걸 제가 그대로 따온 건데, 다니엘쌤의 문법 강의는 달랐습니다. 문법은 당연히 맞추게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또 얘기 나오죠. 다른 영역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쌤의 수업은.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효율이 좋다는 거예요. 아니, 문법을 하는데 독해 논리 실력이 올라? 이런 포인트를 제가 조목조목 잘 언급하는 편이다. 합격생이 언급한 거라서 그런 얘기를 했고, 시험장에서도 다니엘쌤 수업을 듣길 잘했다는 생각이 스쳤다. 정말 고마운 말이죠. 이 친구가 워낙 열심히 잘 따라오기도 했고, 근데 다니엘의 문법은 뭐가 다른가를 일단 요 얘기를 먼저 스타트를 끊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다른가? 자, 첫 번째입니다. 일단 수강 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가 다른지 언급하기 앞서 이건 누굴 위한 수업인가? 자, 노베이스. 근데 이 노베이스란 말이 나는 노베이스가 아닌 것 같은데, 자, 딱 말씀드릴게요. 제가 토요일날 대치동에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수업하면서 바로 느꼈어요. 뭐가 노베이스인지. 수능 등급 기준 3등급 이하. 그러니까 여기서 3등급은요, 상위 3등급이 아니라 중하 3등급. 3등급 좀 폭이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3등급부터는 사실 영어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난 아는데, 영어 잘하는데, 근데 3등급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3등급 이하인 친구들은 요걸 들으시면 이제 기초가 싹 정리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전 편입 재수예요. 또는 영어 진짜 잘해요. 1, 2등급이었어요. 그런 친구조차도 도움되는 내용이 많이 나와. 하지만 오렌지 과정에서 필수 이론편이 조금 더 적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 대상은 딱 말씀드릴게요. 노베이스, 기초부터 올라가고 싶은 학생을 타겟으로 한다. 수강 후 효과가 뭐냐? 당연히 노베이스 탈출 약속드리고요. 이걸 제가 강조합니다. 전 영역을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컨텐츠를 지향합니다. 요 얘기 또 말씀드리는데, 문법은요, 편입시험을 본 사람은 알겠지만 전체 영역에서 5%, 진짜 많아야 10% 나옵니다. 물론 일부 학교인 세종대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근데 이 문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편입 영어 준비하려면, 편입 기초를 완성하려면 영어 문법 필수라던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주안점이 되는데, 대부분 시작한 친구들이. 근데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문법
맞추기 위해서 문법에 특화된 공부를 하시면 떨어집니다. 이건 제가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접 편입 합격한 친구들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문법을 먼저 닫고 공부하는 게 맞나요? 근데 문법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시험을 합격하는데 문법이 어느 역할을 하나요를 좀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친구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비중은 적지만 중요하다. 기초를 쌓는데. 그 말은 즉슨 무슨 말이야? 독해 논리에 도움되지 않는 문법 공부는 정말 위험하고 혹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포인트를 암기하고 문제 푸는 식으로 공부하지 않길 바라며 준비한 강좌 특징. 자, 이걸 좀 많이 강조할게요. 철저히 이해 중심이다. 암기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보다는 제가 좀 비유를 해드릴게요. 제가 헬스, 저도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키가 191이거든요. 근데 키가 크다 보면 이게 자세가 좀 이게 말려요. 운동을 안 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좀 운동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해요. 좋아한다기보다는. 근데 제가 이제 퍼스널 트레이닝, 이 PT 받은 지가 한 4년이 됐어요. 4년이 됐는데 이게 선생님도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바뀌다 보니까. 근데 제가 어떤 PT 선생님을 좋아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바벨 컬을 해요. 바벨 컬을 해. 회원님 여기 고정시키고요. 요 각도로 들고 손목은 요 정도 각도를 유지해서 들어주세요. 라는 PT 선생님은 저는 조금 안 맞아요. 제가 어떤 PT 선생님 좋아하냐면 회원님 여기를 고립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부상이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를 고립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 손목의 부담을 안 가지려면 여기를 손등을 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올려주셔야지만 이두에 자극이 집중될 수 있어요. 이렇게 알려주는 선생님은 전 좋아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이런 수업 방식을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자, 문법 이런 게 중요해. 이게 자주 나와요. 외우세요. 자, 별표. 이런 수업은 전 하지 않습니다. 이 문법은 이런 식으로 원어민이 받아들이고 편입 문법 시험엔 이렇게 나오고 요걸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독해 논리에 이렇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죠. 자, 예시를 들어드릴까요? 가주어, 진주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가주어, 진주어는 주어가 긴 걸 싫어하기 때문에 뒤로 빼는 거야. 여러분, 이거 잘못된 문법입니다. 이게 대부분 친구들이 이렇게 공부하기 때문에 이제 독해 논리가 다 찢어지고 적용이 안 되거든요. 주어가 긴 걸 싫어하기 때문에 가주어, 진주어를 쓴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어가 긴 게 문장이 없어야 돼요. 그럼 싫어하기 때문인가? 이런 게 암기식 공부라는 거예요. 그거를 뒤로 보내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독해 논리 나왔을 때 이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의미의 이해 중심이에요. 제가 말하는 이해 중심은 다릅니다. 제가 아까도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제 편입 강의를 이제 14년, 15년 하면서 편입 기출들을 많이 풀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일기 같은 걸 써요. 문법 수업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법 퀄리티, 교재 퀄리티 좀 많이 우수한 편이고 올해는 제가 이제 문법을 많이 강조할 거예요. 제 문법은 다르다란 말을 제가 여기서 언급해둔 말로 좀 전달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다르다. 자, 역시나 이렇게 수업을 하고 전 영역 시너지를 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최우수 콘텐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재에 담긴 내용, 적용, 문제풀이 팁, 그리고 챕터별 구성 내용, 그리고 고퀄리티라는 거는 제가 출판 업체와 협력을 했기 때문에 교재 디자인마저도 정말 우수하다. 이건 제가 본사에서도 들은 얘기입니다. 전 교재에서 교재 퀄리티가 압도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교재 퀄리티가 겉보기에만 이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도움 되게끔 수업을 한다는 거는 조금만 들어보셔도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추구하는 영어가 어떤 거고 특히 문법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구나라는 확신을 선사해 드리고 합격에 도움되는 커리큘럼이다 라는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럼 이 강좌를 활용하는 방법, 자, 요 강좌는 리뷰 테스트가 제공됩니다. 나 이 정도 공부했는데 내가 공부한 게 맞나? 점검할 수 있는 파일을 드립니다. 답지도 드립니다. 이거는 태블릿 PC가 있으시면 그걸 활용하시면 되고 아니 뭐 뽑으셔도 돼요. 근데 요즘 태블릿 PC가 있는 친구들은 그걸로 막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다 전달드리고 역시 요걸 강조할게요.
저는 한 번만 코치해드린 게 아니라 선생님 이거 좀 어려운데요. 이거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향성에 대한 걸 계속 코치를 해드린다. 자, 연간 커리큘럼에서 언급했죠. 카카오톡, 이메일로 계속 코치를 해드린다. 수업하는 방식, 컨텐츠가 우수하고 교재 퀄리티도 높고 코치를 해드리고 리뷰 테스트까지 해준다. 그러면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면 되죠.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과 소통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한지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많은 걸 준비를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문법이 실력이 안 오른다?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조건 합격하게끔 준비한 문법 커리큘럼이 요 정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래머 비긴스, 레드 코र्스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역시나 합격을 위한 커리큘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와 있는 이유는 오리엔테이션을 찍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더 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딱 강좌 들어가자. 클릭. 그래, 다니엘 쌤 수업 들어보자. 클릭 하면은 강남 단과 현장 강의에서 촬영이 진행됩니다. 근데 제 수업 스타일이 좀 이제 학생들 소통하는 식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스튜디오가 아니네. 당황하지 마시고.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소통을 하면서 수업하는 식으로 현장 강의 촬영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며 전반적인 그래머 비긴스의 특징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Reading Begins, 문장 직독 직해편. 가장 제가 애착이라고 한다면 애착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이 강좌를 본격적인 소개하기 앞서 요 얘기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김영 편입에 오기 전에 메가스터디 수능 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메가스터디 수능 쪽에서 일하게 된 계기가 바로 요 책으로 많은 반응을 얻고 제가 메가스터디 수능 쪽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강사에 진입하게 된, 어떻게 보면 이런 큰 학원에서 일하게 된 가장 애착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느냐,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직독직해. 직독직해란 말은 시중에 많죠. 근데 직독직해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끊어읽기가 아니에요. 제가 요 얘기를 좀 방점을 찍고 싶은데, 이 문장을 난도질한 다음에 그 밑에 한국말을 끊어읽기 식으로 읽어요. 근데 그게 절대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 그쵸, 선생님 당연히 안 끊어읽고 읽는 게 가장 베스트죠. 근데 모국어 한국어인데 어떻게 해요? 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맞지, 맞는데 이게 과하게 끊는 친구는 좀 문제가 될 거라는 거지. 근데 안 끊어있는 게 베스트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이 지문을 있는 그대로 술술술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 책이 이 책이라는 거예요. 그냥 읽는 대로 이해된다는 거죠. 다시요. 끊어 읽기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2009년도에 수능 메가스터디에서 그렇게 많은 호응을 얻었던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역시 합격 후기를 통해서, 수강 후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경영학부에 합격한 친구가 써준 건데요. 독해 신세계입니다. 제가 이게 좀 부끄럽네요. 근데 여기가 좀 말하고 싶은 거야. 끊어읽기와 번역식 공부를 통쾌하게 부셔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좀만 들어도 아는데 한두 강만 들어도 아시게 될 거예요. 와,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내가 그냥 번역 공부했구나. 근데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이 편입 공부한 친구들이, 이 재수한 친구들도 그냥 번역 공부하듯이 영어 공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친구 굉장히 많아요. 특히 해설지를 딱 펴놓고 영어랑 해설지 보면서 막 공부하고, 최악의 공부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직독직해 해온 독해는 직독직해라고 착각했습니다. 이런 거죠. 직독직해가, 제가 말한 직독직해가 다르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읽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를 읽을 때 대충 단어 줘봐 듬성듬성 읽는 친구가 있어요. 그것도 완전히 해소되는 강좌다. 서강대학교 합격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써줬네요. 그래서 대충 읽는 습관이 교정되었고요. 정답률 속도가 올라갔다.
이 강좌만으로 수직 상승했다. 그러니까 요게 딱 부족한 친구들이야. 요것만 들어도 점수가 많이 오르는 경험을 하게 될 거다. 요 얘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면 수강 대상이 누구냐? 원어민처럼 읽고 싶은 학생이라면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주의, 영어가 제2 언어가 아닌 친구가 있어요. 저는 영어권 국가에 오래 살았어요. 그럼 영어를 술술술 저는 읽고 있어요. 그 친구는 요 수업을 지양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저는 모국어가 한국어예요 라면 무조건 이 수업은 여러분 모국어 한국어면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점과 영어를 영어답게 읽을 수 있는 원어민적 감각을 원어민적 감각을 소생시키는 여러분 강좌이기 때문에 영어가 제2 언어면 무조건 추천드리고, 정말 그야말로 직독직해를 경험하고 싶다면 무조건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강 후 효과. 자, 요 얘기는 제가 이제 실판을 좀 쓸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수강하고 나왔을 때 차이점이 뭐냐면, 이 지문이 있어요. 이 지문을 읽는데, 보세요.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어요. 글을 읽고 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물론 너무 길면 잠깐 끊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 끊어 읽기 있잖아요. 제가 이런 걸 누구라고 하냐면 닥터 구조라고 해요. 구조 박사죠, 구조 박사. 이런 식으로 읽는 친구는 뭐가 문제가 될까요? 두 가지 문제가 돼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이렇게 읽다 보면 오케이, 읽어보자. 이런 식으로 읽으면 굉장히 느립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최악이죠. 오역이 발생됩니다. 오역.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영어학의 통사론이라는 신텍스가 있어요. 신텍스. 이 신텍스라는 이 학문에서 뭘 배우냐면, 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의 투부정사 쓸 수도 있고, 그 말은 즉슨 이렇게 형용사 역할로 꾸며줄 수도 있고, 모르면 그냥 들어요. 문법 아직 잘 모르면. 아니면 이 끊어서 형용사로 볼 수도 있지만 부사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이거 말고도 영어 문장은 문맥에 따라서 구조를 달리 봐야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끊어읽기 공부하는 특징이 뭐예요? 이 문장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로 단언하고 속단하고 읽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난 이렇게 읽는데? 이땐 이렇게 읽어야 되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역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공부가 끊어읽기식 공부가 되겠습니다. 요걸 막아주는 게 저희 역할이다. 이건 내 수업 때 얘기해 줄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 독해와 창작 독해를 말하고 싶은데, 이 친구는 뭐냐면 독해를 해요. 독해를 하는데 글을 읽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그냥 문장을 읽는 게 아니라 단어를 읽어요. 이 괜찮은 단어들을 주순 다음에 내용을 추측해요.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일 것 같아. 혼자 소설 쓰고 있는 거죠. 제가 이런 걸 수업 시간에 우주 터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우주가 터져요. 혼자 해리포터 소설 쓰고 있다는 거죠. 이런 친구는 100% 떨어지겠죠. 100% 떨어지겠죠. 근데 이걸 막아주겠다는 거고. 그 다음은 세 번째 케이스는 최악입니다. 최악. 지금 이런 창작 독해를 하는 친구도 정말 최악이지만, 세 번째는 어떤 친구냐면 부분 독해를 합니다. 부분 독해. 자, 이 말은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뭔가 스키밍, 스킬, 앞과 마지막만 읽어. 예를 들어 수능 공부한 친구가 앞이랑 마지막만 읽고 막 내용 추측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그야말로 최악이 되겠습니다. 제가 파이널 때 제일 많이 듣는 고민이 뭐냐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적게 읽고 풀 수 있어요? 너무 답답한 게
물론 다 읽고 풀란 얘기는 제가 안 하거든요, 파이널 때. 근데 실력이 부족한데 합격은 하고 싶으니까 덜 읽는 방법 알려주세요. 덜 읽는 방법. 잘 생각해 보세요. 실력이 출중하면은 그런 고민을 덜 할 수 있겠죠. 아니, 실력이 안 되니까 느리게 읽으니까 덜 읽고 풀고 싶다. 계속 그런 식의 방법 찾게 되는데, 혹시 입시를 공부해 본 친구는 그게 되나요? 안 돼요. 물론 다 읽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이 좀 조심스러운 게, 파이널 때도 제가 덜 읽고 풀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죠. 근데 애초에 공부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맞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 말은 여러분이 실력이 부족한데 합격하고 싶어서 부분적으로 읽는 그런 공부법은 지양하셔야 된다. 근데 막판에 이제 스키밍을 쓰면서 합격하는 공부게끔 다듬어가는 공부는 추천을 하지만, 이렇게 그냥 조금씩 읽으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은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시간이 5분에 10분 더 있었으면 풀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애초에 문장 단위가 읽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직독직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거는 제가 이제 수업 때 입증해 드릴 것이고, 강좌 특징은, 이거 독해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문법적인 설명은 최소화하고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극대화시켜서 수업을 할 거다. 그래서 문법 내용은 최소화한다. 안 할 수는 없죠. 문장을 언급하기 때문에. 근데 독해 위주로 수업할 거고, 역시나 전 영역 시너지가 난다.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요. 문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직독직해 하면 문법, 논리, 늘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당연히 다른 영역에 도움 될 수밖에 없고, 역시 최우수 컨텐츠다. 이 얘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제가 09년도에 이 교재를 만들었거든요. 2009년에. 이 교재가 얼마나 다듬어졌겠어요. 개정을 했으면. 2009년이 몇 년도야? 얼마나 오래 제가 이걸 다 개정을 했겠습니까? 컨텐츠가 엄청 우수하고요, 당연히. 역시 디자인, 역시 교재 디자인도 압도적입니다. 제가 이제 교재 디자인을 받아보시면 알게 되실 거고, 강좌 활용법. 저는 이 모든 교재가 단권화를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문장 읽는 감각이 떨어졌어. 그럼 이 교재 피시면 돼요. 이 교재에 모든 팁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독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이게 수업을 듣고 나서 이렇게 읽으면 좋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덮고 나서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방법을 하기 위해선 교재를 단권화하고 덮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회독 단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권화를 지향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고, 역시 1:1 코칭. 선생님, 저는 이런 게 좀 안 돼요. 이런 게 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것도 다 1:1로 도와드린다. 이건 모든 강좌에 제가 약속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역시 제가 이 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Reading Begins는 문장을 읽을 줄 알아야 글을 읽을 수 있고, 글을 읽을 줄 알아야 유형별 풀이법의 의미가 있고, 그래야 소재 공부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학교별 풀이법의 의미가 있고요. 근데 문장 단위가 여러분이 에러가 있잖아요. 그럼 합격이랑 멀어지는 공부, 수박 겉핥기식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강후기만 좀 보시면 아는데, 이 수강후기가 어떤 게 맞냐면, 제가 지금까지 바라본 문장을 바라본 눈이 많이 바뀌었다. 그럼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정말 잘못 읽고 있더라.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문장 단위부터 제대로 점검하는 게 합격에 오히려 훨씬 가까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심지어 파이널에도 제가 부족한 부분 이 강좌를 추천할 정도로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는 거, 본인에게 해당된다면 여러분이 이 강좌를 수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오리엔테이션은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스튜디오에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딱 들어가잖아요? 강의 들어가잖아요? 역시나 강남 단과 현장 강의에서 수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자, 학생들과 강남단과 수강생들과 소통하면서 수업하는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과도 소통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소통하면서 현강, 인강과 소통하면서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Logic Begins, 출제 패턴편입니다. 이 출제 패턴편, 제가 또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부분, 교재가 전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올해는 특히 논리 강좌에 해당되는 교재들을 정말 대폭 업데이트한 이유가 요 한 가지 이유로 귀결시키겠습니다. 혹시 논리 영역이 어색한 친구는 빈칸추론을 생각하면 돼요. 빈칸추론인데 빈칸추론 역시나 어떤 영역도 마찬가지지만 어휘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휘를 한국말로 기억하는 게 아닌 여러분이 논리에 연관된 사고를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어휘를 설명한 섹션을 따로 추가했습니다. 다시요. 모든 문항에 대한 어휘 설명을 정말 친절하게 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 이 교재 받아주시면 알 거예요. 와, 이 교재 정말 친절하게 되어 있구나. 각 어휘에 대한 논리 문제에 대한 어휘를 다 설명해 놓은 그런 부분이 전면 업데이트가 되었다라는 부분을 앞서 말씀드리며 이 교재는 딱 보면 알죠? 출제 패턴을 다 정리해 드립니다. 아, 이 교수님은 어떻게 빈칸추를 내는구나. 그 출제 패턴을 다 정리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 논리란 섹터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토요일날 또 대치동 수업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이 빈칸 추론이 수능에서요 정답률 10%가 나옵니다. 혹은 또 20%. 와, 그러니까 빈칸 추론을 여러분이 좀 어느 정도 잘 풀어야지만 1등급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유형인데 그럼 편입 영어와 수능 영어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이 각 학교 영문과 교수님들은 어떤 생각을 출제하는지 그 출제자 심리를 다 보여주는 게 요 교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얘기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니엘 영어 논리는 뭐가 달라요? 자, 알려드릴게요. 뭐 이런 얘기를 써놨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출제자 심리가 한 번에 정리됐어요. 그러니까 이 교재의 목표는 논리 수업 이 책 한 권 끝났는데 이 교수님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교재를 만들었고요. 뭐 잘 가르쳐 준다. 정말 고마운 말들을 써줬는데 자, 요 얘기 좀 강조할게요. 교재 퀄리티가 압도적으로 좋아요. 이 얘기는 제가 교재 이런 부분을 제가 많이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게 특히 논리란 영역은요. 이 어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뒷받침이 되어야 이 교재 퀄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실예로 또는 번외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 교재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직원 한 명이 7개월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데서도 이걸 함부로 따라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게 정말 오랜 시간 그리고 많은 자본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르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말을 해줬고, 근데 이 친구들이 들었던 교재보다 지금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수강 대상은 누구냐? 논리를 기본부터 제대로 하고 싶다. 그 친구. 그 논리 영역이 뭐 생소한 친구들을 위한 얘기인데, 자, 요게 포인트입니다. 패턴화된 공부를 하고 싶다. 이왕이면 좀 일관되게 풀고 싶다. 제가 늘 일관되게 풀기 때문에 그 패턴을 어떤 일관되게 풀이하는지 다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요 교재가 패턴화된 공부를 원한다면 수강하면 좋더라. 출제 원리가 완벽 정리가 됩니다. 수강을 하고 나왔을 때 효과죠. 딱 약속 드릴게요. 이 교재 끝나면 이 논리는 어떻게 되는구나가 다 정리가 되고 기본적인 논리력이 상승한다. 이게 왜 기본적인이란 말을 썼냐면 다소 어려운 내용은 조금 문제는 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재를 만들 때는 편입 20년치 기출 베이스로 이제 추려서 선별을 해서 만드는데 물론 이게 추가적인 자습 자료는 제가 별도로 직접 만드는 부분도 많지만 이제 기출 문제 교수님의 출제자 심리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가급적이면 20년치 베이스를 넣고 조금 어려운 문제 뺐기 때문에 기본적인 논리가 강화된다. 즉, 레드 코र्스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심화된 내용을 좀 뺐다. 그 다음에 체계적인 풀이법을 체득할 수 있다. 즉, 일관되고 체계적인 풀이법을 체득한다. 그러니까 이 강좌가 끝났을 때 이걸 누릴 수 있다는 거고, 강좌의 특징은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영어가 어려운 학생도 누구나 따라올 수 있게 차근차근. 그리고 제가 올해는 요 두 번째를 강조합니다. 가장 친절한 어휘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이건 교재 받으시면 알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그냥 교재만으로도 모든 게 해결되는 어휘를 따로 찾을 필요가 없게 제가 다 수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최우수 컨텐츠다. 압도적인 교재 퀄리티다. 이런 면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원하는 프로그램 활용법에 대한 얘기인데, 역시 프로그램은 이 코칭 시스템을 한다는 거고, 이 교재 자체 퀄리티가 워낙 우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모든 교재는 단권화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 논리 출제 패턴 좀 까먹었어. 그 이 책 피시면 돼요.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수업을 들었으면 다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논리를 기반으로 어휘를 학습할 수 있도록 부록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휘 공부는요, 문맥을 아는 상태에서 어휘 공부는 가장 좋아요. 근데 논리 공부를 하면, 논리 수업 들으면 문맥을 알잖아요. 근데 그때 어휘 어휘까지 설명이 잘 돼 있어. 그럼 이게 시너지가 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휘 학습, 논리를 기반으로 어휘 학습이 가능한 교재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강좌 활용법이 되겠다. 자, 마지막으로 이 논리에 대해서는 어떤 차별화된 컨텐츠인지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교재 퀄리티가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끝으로 역시나 이거는 오리엔테이션을 위해서 스튜디오 와서 여러분만 보고, 인강 수강생만을 보고, 카메라 보고 말씀드리고 있죠. 근데 여러분이 또 논리 강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강남 단과에서 현장 수업을 촬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질감 느낄 필요 없고, 이제 현장 수강생과 소통하면서, 인강 수강생은 제가 따로 소통을 하잖아. 그런 식으로 수업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히려 좀 더 생동감 있게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카 비긴스. 완벽한 어원 교과서. 김영편입 베스트셀러 어휘 파트 베스트셀러인데,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수강하는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요 교재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휘를 잘 외우게 도움 드리는 건 맞으나 뭔가 암기 요령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휘마저도 이론이 있고 어휘를 이해할 수 있는, 뭐라 써 있습니까? 교과서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어휘는 좀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르냐? 어휘를, 여러분, 저는 어휘만 수업한 사람이 아니죠. 독해, 논리, 문법을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풀었겠죠. 김영편입에 14년, 15년 있으면서 많은 기출을 풀면서 어휘 공부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지 전 영역에 도움을 드린다는 게 제 어휘 수업의 특징이고, 이렇게 어휘 영역을 따로 별도로 전문적으로 하는 교수님들 중에서 저는 전 영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선생님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교재 퀄리티를 계속 제가 업그레이드 하면서 지금 이 교재가 탄생이 됐고, 어떤 점이 다른지는 예시를 한번 제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좀 잡아주세요. 자, 한번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자, 프로바이드 뜻이 뭐예요? 자, 대답해 보세요. 프로바이드? 제공하다요. 아니야. 여러분, 제공하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또 해볼까요? 자, 정답 좀 이따 얘기할게요. provided 제공되냐? 아니지. 이건 공부한 사람이 더 무섭다고 이렇게 공부한 친구가 있어요. provided는 if의 대용 표현이야. 뭐뭐 라면이라는 뜻이 있어. 자, 요것도 왜 그 뜻인지 아세요? 몰라요. 그렇게 외우라고 시켰어요. 그게 잘못된 공부라는 겁니다. 또는 providence 하게 되면 이게 뭐야? 뜻이? 제공이야 명사야? 아니야.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그러면 뭐를 말하고 싶은 거냐면, 자, 지금부터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provide는 뜻이 뭐냐면, pro가 forward, 앞이란 뜻이에요. vid는 video, 본다는 뜻이에요. see. 그럼 provide는 무슨 뜻이에요?
미래를 forward, 앞을 내다보며 미리 제공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어휘 수업을 하다 보면 어떠한 질문 또는 어떠한 궁금증에 관련된 이야기들 제일 많이 듣냐면 선생님 어휘 그냥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때려 박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 교재로 보여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암기식 공부했을 때 어떤 문제가 되죠? 논리 킬러 문제를 다 틀립니다. 요즘 논리 킬러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여러분이 지금 시작하는 친구는 모를 수 있겠지만 조금만 공부해도 어휘 공부가 정말 디테일하고 원리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맞출 수 없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뜻이 도대체 몇 개요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뜻이 뭐 하나, 둘, 셋, 넷 여러 가지야? 아니라는 거야. 제가 보여줄게. provided 이해됐을까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앞을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 내가 부자라면 아파트를 살 텐데 뭐라고? 내가 부자라면 이게 뭐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다루는 것이죠. 그럼 if의 대용 표현이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면서 상황을 가정하고 조건을 거는 거기 때문에 뭐뭐라면이라고 한국말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근본적인 원리는 같구나 하면서 파생을 시키는 공부를 하셔야지만 장기적으로 기억할 수 있으며 실제로 논리 독해 써먹을 수 있는 공부가 된다는 거죠. 선생님 저 어휘 잘해요. 어휘 파트 많이 맞아요. 아니요. 논리 독해에 적용되는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논리 독해가 점수가 안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프로비런스는 뜻이 뭐냐면 신의 섭리라는 뜻입니다. 신의 섭리, 왜 신의 섭리의 뜻이야? 조금만 생각해볼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존재는 누굽니까? 신이 되겠죠. 신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프로비런스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이걸 세 개의 단어로 외울 것입니까? 원리를 기본으로 확장하면서 실제로 독해 논리에 적용되게끔 공부를 하실 겁니까? 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근본적인 어휘 형성 원리를 알고 그게 독해 논리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제가 예시로 들려드릴 거예요. 왜냐? 저는 어휘만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독해 논리 문법을 무수히 많이 풀었기 때문에 거기에 자주 나오는 요즘 트렌드에 맞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매년 수업을 다르게 해요. 왜?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예시도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이 차이점이 되겠고 제가 한 가지 사례만 들려드렸지만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다 이 교재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작년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작년과의 차이점 뭐냐면 작년에는 어원편이 두 개로 쪼개져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약속드렸죠. 이번엔 커리큘럼을 고효율 커리큘럼 만들겠다. 그래서 어원편을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강좌로만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게 교과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어휘를 외우기 힘들어? 어휘 공부하기 힘들어? 그럼 요 컨텐츠 하나로 모든 해답을 드리겠다. 근데 팩트만 말씀드리면 베스트셀러예요. 이거 정말 많이 듣거든요. 제가 매년 이 강좌를 왜 이렇게 많이 읽게 되는지를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일단 수강후기 두 개만 보고 갈게요. 전자전기공학부 성대에 합격한 친구인데 자연계인 저는 영어 공부 효율이 정말 중요한데 이 어휘 공부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강좌다. 왜 그럴까요? 어휘를 외우는, 어휘를 공부하는 그 방향을 아니까 어휘를 공부하는데 이 원리가 다 보이는 거지. 그 뜻이 저절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극강의 효율을 자랑합니다. 야, 이 얘기가 맞네, 제 후기가. 효율이 높습니다. 교재 퀄리티도 좋아요. 어휘 강좌다 보니까 조금 알록달록합니다. 그냥 경희대학교 붙은 친구가 써줬는데 여기서 좀 여러분이 눈여겨볼 내용은 역시 전 영역에 도움되게 어휘 수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휘 설명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어휘 뜻인데 이게 이렇게 다른 영역에 나와요까지 설명을 합니다. 문법이 이렇게 나와요? 독해 어떻게 나와요? 그럼 무슨 말이야? 다니엘 보카 이 어휘 공부했는데 다른 영역도 도움 되게끔 수업하기 때문에 다른 영역 점수가 오르는 거지. 뭐 이런 효과를 기대하셔도 좋다. 자, 수강 대상입니다. 그냥 어휘 공부가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이거 뭐 어떻게 이 많은 단어를 이런 학생이라면 무조건. 자, 제가 정말 답답한 부분인데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관심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자습하는 그
자습실에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거 너무 많아요. 영어 단어 쓰고 한국말 쓰고 1대1 대응하면서 다다다닥 암기하고 테스트 보고. 근데 이거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어떤 단어를 외웠어? 뜻을 외웠어. 근데 편의시험에 두 번째 뜻이 나왔어. 그럼 뭐라 생각해? 와, 내가 두 번째 뜻을 암기 안 했네? 두 번째였어. 세 번째 뜻이 나왔어. 그럼 어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1대1 대응하면서 공부하는 친구들, 영어 단어, 한국말 하나의 뜻,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공부라는 거죠. 그래서 원리를 기반으로 공부를 해달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기반으로 파생을 해야 되고, 이거 제가 정말 위험하다 생각하는데, 모든 단어를 연상법을 쓰는 친구가 있어요. 이 연상법으로 공부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두 가지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외웠던 뜻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뜻은 왜 그 뜻이 된지 원리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연상법으로 외우게 되면은 여러분이 독해 논리에 써먹을 수가 없는 한국말에 의존하는 공부가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걸 다 해결해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어휘 공부 방법과 방향성이 없다. 그냥 외운다. 그러면 요 컨텐츠로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좀 압축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양이 어휘가 저절로 외워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는데, 일단 영어 단어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영어라는 언어는 여러분 어원으로 해결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어원, 그 다음에 차용어, 스페인어, 불어, 그리스어, 라틴어 이런 데서 차용하는 언어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 이름에서 따온 언어도 있고. 그런데 원리적으로 해결되는 그 언어가 대부분이지만 이렇게 차용을 해서 나온 영어 단어도 있습니다. 영어는 차용어이기 때문에 그런 단어는 외워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즉슨 원리적으로 해결하는 단어들을 먼저 학습하시면 진짜 외워야 될 단어를 외우는데 에너지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될 단어까지도 외운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영단어의 지옥이 펼쳐지며 영어가 점점 더 멀어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자연계 친구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다 바로잡는 컨텐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수강 후 효과. 영어 어휘 공부 효율이 수익 상승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았기 때문에 단어책을 공부할 때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휘를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할 수가 있어. 요걸 또 알려드리고, 다른 영역도 점수가 오른다. 왜? 저는 전 영역에 도움 되게끔 수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게 특징인데, 근데 여러분 제 강좌가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상 제가 말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수강 기간 보세요. 이 교재 엄청나게 많은 학생이 듣습니다. 정말 많은 효과를 봤다고 자랑하는 컨텐츠다. 뭐 베스트셀러입니다. 그것만 또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강좌 특징, 어휘를 완벽하게 이해시킨다. 그리고 영어 단어를 그냥 한국말이 아닌 완벽 체화를 하고, 제가 이제 이 어원편 교재를 런칭한 지 6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컨텐츠도 많이 다듬어졌고, 어휘 교재는 유독 또 이 디자인을 더 많이 신경을 썼다. 어휘 이론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좌 활용법. 자,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면 무한 회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듣는 걸 가장 강력히 추천하면 그냥 라디오 듣듯이 그냥 들으세요. 수업을 듣고 나면 수업을 통째로 암기하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면 제 수업 방식이 영어 단어 뜻만 얘기하는 게 예시까지 다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수업을 통째로 외웠을 때는 이게 전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업을 듣고 나서 배속으로 그냥 라디오처럼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재가 단권화가 되기 때문에 어휘책을 회독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안 써 있지만 여기에 리뷰 테스트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리뷰 테스트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단어 뜻을 올바르게 외우고 있나, 필기한 내용도 흡수하고 있나 점검을 하시기 바라고, 역시 모든 강좌 1:1 코칭 시스템을 도와드린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어휘 컨텐츠의 차별화된 컨텐츠에 대한 얘기는 제가 어휘가 어원편 교과서, 최다 빈출편, 중급편, 고급편이 되어 있는데
딱 하나만 꼽으세요 라고 하면 무조건 요 강좌예요. 어원편이 제일 중요한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이론을 습득해야 돼. 어휘도 이론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론을 습득하시면 다른 강좌를 공부하기가 훨씬 더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원편을 이야기 드렸는데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여러분 오리엔테이션을 위해서 스튜디오 와서 제가 카메라 보고 전달하고 있지만 여러분 딱 들어가시면 강남단과 현장 강의 촬영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할 텐데 여러분 소외감 느끼지 마시고 저랑도 온라인으로 소통하면서 훨씬 더 현장 강의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게끔 제가 수업을 할 테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휘 콘텐츠 요 강좌만큼은 제가 꼭 들어야 된다. 모든 수강생 꼭 들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교재를 무한 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재를 좀 이쁘게 단거나 시키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업만 들어서 저절로 암기되는 건 없겠죠. 여러분 걸로 만들려면 이 교재를 극강으로 활용하셔야 하고 그리고 라디오처럼 계속 들어라. 그런 것들이 요 교재의 핵심이 된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